듣고 이렇게 하시고 서로 좀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재판장님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아, 예. 더. 이 지금 증인 신문을 아까 재판장님께서 이제 시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증인의 태도가 지금 변호인이 묻는 의도에 따라 변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의도를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물으면 예, 아니요. 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고 거기에 이유가 있으면 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증인신문서 오늘 이거 이렇게 하면 10시간도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어떤 증언 태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위주로 우선 진술을 하고 또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변명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또 추가 설명을 하면 될 부분인데 지금 질문마다 지금 변호인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면 이건 정말 시간 내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적절히 좀 지휘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쌍방 물어보실 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 증인이 또 말씀하시는 태도나 여러 가지 반응들은 다 신빙성 판단의 또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께도 말씀드렸고 변호인께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긴장하고 말씀하지 마시고 증인께서는 편하게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들어본 다음에 아, 그 부분 맞다, 틀리다 또는 막 이렇다. 그 다음에 변호인께서도 증인한테 일단 말씀할 기회를 드렸으면 말씀이 적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말이 겹치니까 서로 막 왜 내 말을 끊지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예. 6항 묻겠습니다. 추가 증거 183번 증인 그 헌재 녹취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그 자세한 경과는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1차 메모라면서 제출한 것은 노란 포스트잇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 그대로입니다. 예. 그 김용현 사건 413번 증인 진술조서 그리고 추가 증거 183번 증인 신문 녹취록 제시하고요. 여기에 보면 그 증인은 1차 메모를 처음에는 뭐 작은 수첩에 적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고요. 또 하얀 종이에 적었다고 헌재에서 진술하기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왜 노란 포스트잇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네. 아니 내가 아니라 어떤 게 맞냐고. 하얀 종이라는 하얀 종이가 얘기가 맞습니다. 하얀 종이 작은 수첩 포스트잇 있는데 하얀 종이가 예, 맞습니까? 하얀 종이 맞습니다. 근데 증인이 왜 이 헌재 제출한 것은 포스트잇에 기재된 메모를 제출하셨나요? 노란 포스트잇? 뭐 지렁이 글씨부터 시작해서 저 메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니 증인이 예, 제출한 그건 거니까요. 설명드리려고요. 예. 그 보좌관이 정서시킨 뒤 폐기라고 밑에 돼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폐기한 자료니까 1차 메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1차 메모에다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저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면서 그 인터넷에 그냥 떠 있는 그래픽 중에 하나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1차 메모라고 예시한 겁니다. 저기 포스트잇이라고 써 있나요? 그냥 노란색 종이 아닙니까? 근데 우연히 노란색 종이에 그때 제가 막 흘려서 썼다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흘려 써 있는 글씨의 메모를 인터넷 그래픽에서 찾다 보니까 저런 내용이 있어 다운로드 받은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 노란 포스트잇에 이렇게 기재된 것은 증인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지렁이 글씨를 증인이 PPT 작성을 하면서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지렁이 글씨라고까지 생각하면 됐지만 출력은 아니고 하여튼 그 다운로드해서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페이스트한 겁니다. 요 파일은 그럼 이름이 뭐였습니까? 지렁이 글씨입니까? 아닙니다. 지렁이 글씨는 뭐 무슨 최근에 파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내용인 것 같고 그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뭐 저런 뭐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 이름은 없는 이미지였습니까? 예, 그냥 이미지. 예.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 네, 하여튼 이미지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증인이 당시 1차 메모를 작성했을 때 와 유사한. 유사한 예, 유사한. 어떤 예.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포스트잇에 출력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얀 종이로 안 하고 노란 색깔이 들어간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이 헌법재판소 제출한 자료에는 2차 메모와 3차 메모가 다른 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증인이 하나의 자료로 1차 메모와 2차 메모를 함께 설명해서 굳이 1차 메모만 포스트잇 형태로 출력한 이유는 뭡니까? 포스트잇은 여기다 1차 출력. 메모와 2차 메모는 잠깐만요. 다른 메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포스트잇만 1차 메모를 포스트잇 출력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아니요, 저거 굳이 포스트잇 포스트잇을- 아니라니까요. 이 포스트잇 아닙니까? 아니, 저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래픽이라니까요. 아니, 메모지를 묻습니다. 메모지.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포인트를 색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막 흘려 쓴 글씨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저런 식 형태의 이미지를 찾게 된 거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스트잇에다가 출력받기도 쉽지 않은데 굳이 포스트잇이란 용지를 사용했는지 묻습니다.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출력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포스트잇 저거는 출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아니, 어디다 출력? 아예 저 형태를 지금 다운받았다 그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그냥 그 파워포인트에다가 그냥 페이스트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림이다. 그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게 이 포스트- 이미지예요. 이 포스트잇이 보면 어떤 용지에 떠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포스트잇이 아니라고 아니 그 저기 뭐 그게 그 이미지로 영상 그 저기 그 그래픽 그 인터넷상에 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요 원자료는 제출하셨습니까? 헌재? 제출했습니다. 헌재 기록에 있겠네요. 아 지금 이 파워포인트의 원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헌재 제출한 자료를 묻습니다. 그건 헌재에 있겠죠. 그땐 포스트잇이 아니었어요? 포스트잇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렇게 출력한 상태의 이 두 장의 파워포인트 설명 자료였습니다. 헌재에다가 제출했던 메모는 원래 세 번째 메모의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헌재에다 제출하셨잖아요. 그 노란색 포스트잇을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저 노란색 포스트잇은 저 파워포인트에 다운로드 반 이미지고 예. 헌재에다가 제출했다는 건 이 1페이지 자료 첫 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 자료 첫 장과 두 번째 장 해서 두 페이지로 된 5컷 슬라이드의 파워포인트 설명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오해가 있으셨군요. 예, 이경원 변호사입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 그러면 어쨌든 지금 1차 메모는 증인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PPT에 증인이 이미지를 넣은 것이지 증인이 뭐 이렇게 뭐 실제로 이런 작성하거나 포스트잇을 출력한 쓴 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 맞습니다. 듣고 말씀하세요.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증인이 실제로 1차 메모를 작성했을 때 하얀색 종이였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하얀색 어떤 크기의 종이였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글쎄 어떤 종이라기보다도 그냥 메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포스트잇은 아니었습니다. 메모지입니까? 네. 아니면 A4 용지? A4 용지 아니고 A4 용지 아니고 통상 이제 그 변호사님들도 가끔 보면 이렇게 메모지처럼 돼 있는 그 종이들이 가끔 책상 위에 있잖아요. 그냥 그 책상의 메모로 기억합니다. 보통 뭐 리걸 패드라고 부르는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줄이 쳐져 있거나 한 그런 아니요, 줄이 쳐져 있거나 A4 용지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메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반적인 메모지라는 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첫 번째는 하얀색이고 두 번째는 A4 용지보다 훨씬 작았고 제 책상 위에 있었던 메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 책상 위에 있었으면은 뭐 어떤 건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세 번째 메모에 있던 그 SVU라고 되어 있는 메모지도 마찬가지인데 책상에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정리를 해서 해놓기 위한 그 메모지가 따로 책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장이 묶여 있는 형태의 뭐 수첩이나 메모지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바인더나 수첩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미 메모지 형태로 돼 있는 그러면 낮장으로 그 떨어져서 메모지를 또 돌아다니는 이렇게 메모지였다는 구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기술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네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포스트잇은 아니었고 A4 용지 아니었다. 노란색은 아니었고 흰색 종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흰색이라 보기보다는 통상의 종이였다.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1차 메모는 야외에서 송진호 변호사님? 예,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저기 1차 메모는 야외에서 작성했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야외에서 직성했다고 했는데 CCTV가 공개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23시 06분은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그 기억을 정정해서 재진술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증인이 1차 메모를 작성한 곳은 어디입니까? 1차 메모를 작성한 건 22시 06분 제 직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23시 06분 아닙니까? 23시죠. 22시. 네, 23시 06분. 예, 06분이요. 네. 예. 증인의 집무실. 네. 예. 조태영 증인신문 조서 헌재 녹취록 제시 한번 물을게요. 그 조태영 국정원장 헌재 증언에 따르면 증인이 1차 메모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보좌관은 증인으로부터 받은 메모를 포스트잇에 쓴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또 포스트잇으로 쓴 것을 줬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증인은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에서 지금 뭐 집무실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에서 작성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포스트잇에 썼던 1차 메모를 수첩에 적었다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허위 진술을 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조태원 원장님이 포스트잇으로 쓴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여튼 종이에다 적은 건 맞습니다. 예. 포스트잇이 아니라 증인은 하얀색 종이에 적었다라는 예. 것이죠. 그거는 보좌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예. 그리고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는 아니고 증인의 집무실이라는 것은 증인이 좀 변경된 진술이고요. 예, 제가 틀림없이 그 국정원장 관저 앞에 있는 공터에서 뭘 한 것만은 사실인데 그 했던 행위 자체가 메모에다가 뭘 적었던 행동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3차 메모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3차 메모가 적혀진 메모지 하단에 보여주시죠. 그 아까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예, 하단 좀 키워보면 여기에 www.ssu.gov.ua라는 웹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메모를 사용하셨는데 어디서 입수한 메모입니까? 메모지입니까? 이 메모지요. 예. 이 메모지는 SBU가 우크라이나 보안정보부라고 하는 뜻인데요. 제가 2번의 해외 출장에서 그쪽 기관과 회의를 했습니다. 뭐 통상 저희도 그렇지만 회의를 하게 되면 그쪽 기관에서 메모지를 두지 않습니까? 그 회의 내용을 제가 그 SBU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메모지를 그대로 가지고 왔었고 당시 그 메모지가 있는 수첩을 제 책상 위에 놔뒀었기 때문에 그 책상 위에 있던 그 SBU 메모를 당시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어디로 출장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문제된 이 메모를 작성한 보좌관도 같이 갔었습니까? 네,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었어요. 네. 그러면 그 보좌관도 요 메모지를 갖고 있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차 메모는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3차 메모는 방금 그 설명드린 대로 정확하게 4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하여튼 그날 오후 4시 경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 네. 예, 오후 4시경 3차 메모에 증인이 가필했다고 진술하는 검은색 펜으로 기재된 부분은 증인의 필체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3차 메모의 1차 가필, 2차 가필, 3차 가필이 있는데요. 그 시기를 좀 다시 확정해서 묻겠습니다. 1차 가필은 언제 한 겁니까? 흰색 부분인가? 1차 가필은 보좌관으로부터 그 메모한 내용을 받고 했던 것 같으니까 예. 뭐 12월 4일 정도 있던 것 같고 그날 4시경이에요? 예. 예. 2차 가필은
검찰의 방문 조사 당시 뭐 그 전후가 뭐 하여튼 뭐 검사 그렇게 앞에서 기억합니다. 검사 앞에서 뭐 하셨다는 일부는 것이죠? 그렇고 예. 또 뭐 줄긋고 그런 것도 뭐 검사가 없을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뭐 그렇게까지는 11일, 아니지만 12월 11일 네, 12월 11일 날. 예. 예. 그 3차 가필 뭐 조혜주 양정철 관련인데요. 3차 가필은 검찰 조사 후 언론을 보고 한 것이 맞습니까? 언론 내용 보도 내용을 보면서 좀 기억을 다시 회상하면서 3차 가필은 검찰 조사 후에 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내용을 헌재에서 한 걸 싹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그 즈음에 그 적은 거 맞고 그럼 조혜주 양성철은 원래 그 없다가 왜 생겼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언론에서 막 그러니까 누가 기억 못하던 것 중에 비슷한 얘기를 하면 갑자기 연상작용으로 기억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그래서 제가 기억이 되살아난던 것으로 아마 진술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검사님이 주신문 19항에서 물어보셨어요. 이 3차 가필은 12월 11일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추가 기재한 것이냐라는 그때는 예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아니 갑자기 변호사님이 콱 물어보니까 갑자기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증인도 사실 그 당시 상황이 좀 특수했고 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 네, 그 부분을 좀 밝혀보자는 차원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좀 오픈한 마인드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7-3 이 사건 증거 기록에는 증거 기록 우리가 수많은 기록인데 살펴봤는데 증인의 지시에 따라 3차 메모를 작성했다는 보좌관의 진술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메모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보좌관의 진술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보좌관이 한 2-3명 됩니까? 보좌관이 몇 명이냐고요? 2명인가 3명입니까? 예. 예. 그러면은 아니 제가 그러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2명 3명이냐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예? 보좌관이 2명인지 3명인지 그거만 일단. 그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보다 더 많아요. 그보다 많습니까? 하여튼 기록에는 메모를 작성했다는 보좌관 진술은 없고요. 메모를 작성하지 않은 보좌관의 진술만 있어요.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의 헌법재판소 증언도 결국 제3자의 진술에 불과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조태용 국장도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자기도 그 보좌관 메모를 작성했다는 사람을 조사해서 들어서 한 진술을 한 것이라서 간접 진술이거든요. 결국 증인이 주장하는 메모의 작성 경위를 명확히 하려면 이 메모를 작성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걸 진술 조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검찰이나 특검은 이걸 하질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 그래서 변호사님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혹시 증인은 3차 메모를 작성에 관여한 보좌관이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2월 13일 날 헌법재판소 제8차 변론에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조태용 원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공식적으로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담당 보좌관을 확인했고 담당 보좌관이 옮겨서 정사한 게 맞다라고 진술한 내용은 조금 전에 보여주셨죠? 그러면 그 진술 내용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이제 법적으로 그 전문 진술이라고 해서요. 그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보좌관을 직접 한번 뭐 증인으로 신청해서 물어보시죠. 우리 예. 모르잖아요, 누군지. 예, 저도 그걸 증인인 그건 저한테 증인이 얘기하면 알고, 어떡합니까? 증인이 알고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이 알 뿐인데 검찰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제가 검찰이나 특검이 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물어보십시오. 제가 조사를 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래서 묻는 답변합니까? 게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도 조서를 안 만들었는지 아예 조사 자체를 안 했는지 그걸 묻는 모르겠습니다. 겁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증인은 보좌관인데 몰라요?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 벌써 이제 1년 전에 보좌관이 지금 보좌관 아니잖아요.
더구나 조태영 원장 체제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저를 만나면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금기시였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몇몇 직원을 만나보긴 했지만 최근에 국정원 직원하고는 접촉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동안은. 예. 예. 예, 그 증인의 그 보좌